자, 지금부터 스마트폰 응용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이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디자인하는 파일이 뭔지, 그리고 화면 디자인했던 그 여러 가지 UI들,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뷰 클래스와 관련되어 있는 위젯들을 어떻게 기능화 처리되어지느냐에 대한 자바 파일, 요 두 가지 파일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장에서 얘기했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든가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실습하고요. 이번 주에 그 실습에다 조금 더 내용들이 추가되어진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위젯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버튼이라든지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위젯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 띄워지는 화면의 디자인상에서 레이아웃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야 할 것인지, 화면을 꽉 차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컨텐츠에 맞게끔 화면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 여러분들이 화면 디자인하는 파일과 그 다음에 기능으로 처리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앱상에서의 아이콘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출력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 세 번째 내용들을 오늘 조금 더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면 디자인한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위젯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어떻게 출력이 되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한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첫 번째 앱 아이콘이 출력하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앱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디스플레이 되어지는 아이콘 말고 화면상에 나타내어지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출력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으로 지난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셨던 것 같이 일단 화면 디자인에 버튼 4개를 만들었고요. 각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동작 처리하게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라서 화면 디자인은 activity main.xml 문서하고요. 그 화면 디자인에서 만들어졌던 여러가지 위젯의 즉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기능으로 내용들이 처리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 처리하기 위해서는 main activity.java 파일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작업하는 환경이 좀 더 몸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4개의 버튼은요, 첫 번째 버튼은 네이트 버튼이죠. 그래서 네이트 버튼 눌러주게 되면 네이트 URL 주소를 받아서 네이트의 사이트가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화 걸기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 수 있는 다이얼 패드가 나오고 화면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처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갤러리 열기라고 해서 아마 구글 갤러리가 화면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버튼은
어떻게 됩니까? 눌러주게 되면 끝나게 되는 버튼이죠. 자,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 디자인을 하기 위한 activity main.xml 문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화면 디자인의 환경은 레이아웃 디자인으로 잡기로 하셨죠. 그리고 레이아웃 디자인을 잡게 되면 레이아웃의 위스하고 하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잡히게 되죠.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XML 버전은 1.0 버전이고 이때 문자 캐릭터 셋은 UTF-8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자 셋 혹시나 한글 셋이 깨지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인코딩 타입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때 레이아웃 디자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위젯이 버튼이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버튼이 바로 첫 번째로 제공했던 네이트 홈페이지 열기 버튼 하나, 두 번째가 911 응급전화 걸기 버튼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이 갤러리 열기 버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내기 버튼이죠. 이 각각의 버튼들이 HTML 문서로 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안드로이드 ID 해놓고 나서 골뱅이, 이거 속성이죠. 리소스에서 속성을 받기 위해서 이때 ID의 이름이 뭐였어요? btn nate. 두 번째는 골뱅이에 ID 해놓고 나서 btn 911.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이 뭐였었나요? 거기 나와 있는 btn 갤러리. 그리고 네 번째가 btn end라고 해서 4개의 버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 디자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에서 만들었던 화면 디자인에 위젯들이 기능으로 처리되어지는 메인 액티비티.java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아마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때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메인 액티비티죠. 그리고 그 메인 액티비티는 상속을 받아요. 익스텐즈 어디에 있는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상속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때 상속받는 게 뭐였었냐면 위젯에 관련된 거하고 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클래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값을 가리키는 필드, 그리고 그 클래스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메인 메소드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에 대한 것들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필드를 먼저 선언을 해야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오버라이드 바로 윗단 안에다가 객체 타입이 버튼이죠. 즉 데이터의 타입이 버튼이에요. 왜? 앞에서 만드셨던 안드로이드 화면을 구성을 했던 곳 안에 XML 문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4개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그 버튼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btn nate, btn 912, 그 다음에 btn 갤러리, btn end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전역 변수처럼 여러분들이 필드를 선언을 해 주셔야 되죠. 오버라이드 위에다가.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오버라이드 밑에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선언되었던 버튼에 대해 XML 문서에서 그 리소스 자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btn nate가 버튼 타입이니까, 즉 데이터 자료형 자체가 버튼 클래스 타입이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오른쪽도 버튼 형식으로 앞에 데이터 타입 잡아주고, 그 다음 앞에 있는 XML 문서에서 리소스에 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find 찾아라 뭐에 의해서 뷰 클래스에 있으니까, 그리고 id에 의해서, 그래서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걸 썼죠. 그러기 위해서 자, 그 내용들이 어딘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즉 메소드는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그 안에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r 클래스가 있었죠. r 클래스에 점 접근하기 위해서 id로, 그리고 그때 버튼의 이름이 btn nate 이렇게 쓰셨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버튼을 접근을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4개의 버튼에 접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해서 그 다음에 동작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btn nate를, 즉 첫 번째 버튼을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그 이벤트 안에 사용되어지는 실행하는 메소드를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intend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쓰고 그 클래스 타입 안에서 URI라고 하는 pass, 즉 URI가 바로 뭐였어요? 유니폼 리소스가 들어가 있는 아이덴티파이어죠.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찾아가는 URL 주소를 써주잖아요. 그래서 http m.nate.com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게 되죠. 그래서 그걸 start activity 해서 처리해 주시게 되면 네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m.nate.com으로 해서 이동이 되어지는 것들을 해보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4개의 버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셨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코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다음 아래와 같이 화면을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 main activity.java를 완성을 시켜서 동작 처리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디자인할 때 구성은요, edit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라디오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라디오 버튼을 2개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그룹핑한 게 바로 뭐냐면 라디오 그룹이에요. 그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미지 2개를 그대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동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첫 번째 글자 나타내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한 글자가 잠깐 토스트 메시지로 해서 출력됐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스트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화면에 어떤 메시지가 화면에 나왔다가 어느 일정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메시지가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홈페이지 열기를 클릭을 해서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했던 URL이 열리시게끔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네이트가 열려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이트가 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데 디폴트로 기본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른 이미지로 변경되게끔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 버튼이 2개잖아요. 위에 있는 버튼과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와 있는 게 안드로이드 이미지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이미지가 나타나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미지가 나타나고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이미지로 변경되어지는 이 화면까지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는 것이 실습 두 번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이때 그러면 이미지는 어떻게 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되는지, 그럼 이미지는 어느 곳에 저장이 되어져야 되는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앱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아이콘으로 사용할 이미지가 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그 96 곱하기 96 정도의 크기의 PNG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캡처해서 파일 변환을 시키는 것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PNG 파일로 좀 만들어 보시고요. 이때 PNG 파일을 쓰는 이유는요, 이게 무손실 압축 포맷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경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시기가 편하고요. 뭐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PNG 파일이라는 얘기는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스라고 해서 파일 형식의 하나로 해서 무손실 압축 포맷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56 칼라로 한정된 그 GIF 파일에
한계를 좀 해결하고 32비트 트루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이미지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좀 작고요. 그래서 그런 이용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파일을, 그 이미지 파일을 몇 개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어딘가에다 그 내용들을 어, 카피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일단 먼저 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택한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복사를 하시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왼쪽에 프로젝트 트리에 앱에 레스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 드로우러블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붙여넣기 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카피하셨던 내용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카피하셨던 내용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트리에서 앱 밑에 레스 밑에 드로우 러블이 있고요. 그 드로우 러블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2번이죠. 자, 그러면 이 드로우 러블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4번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팝업 메뉴가 뜹니다. 그 안에 보시게 되면 붙여넣기라고 하는 애가 있죠. 자, 붙여넣기 페이스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5번에 있는 화면이 떠요. 따라서 붙여넣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최종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디렉토리가 어디냐, 그럼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곳이 드로우 러블이잖아요. 그 드로우 러블이 먼저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OK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6번 화면처럼 나오게 됩니다. 즉, 카피를 어디에서 어디로 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 소스에 있던 그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로가 화면에 나오고요. 그리고 to 디렉토리 어디에다가 할 거냐면 D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그 폴더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레스 밑에 드로우러블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 내용을 카피해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6번 화면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 프로젝트 트리에 있는 드로우러블 밑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이미지가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트리 안에 보시게 되면 드로우러블 디렉토리 안에 이미지 파일, png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내용들, 이미지를 드로우러블 디렉토리 안에다가 카피해서 넣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드 작성은 어디서 하느냐면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오른편에다가 간단하게 두 줄을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놨는데요. main activity.java 파일에 두 개의 코드를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get 얻어라 support action bar라고 하는 메소드의 set icon 이라고 하는 곳에 r 클래스의 드로우러블의 밑에 있는 이미지 파일명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윗줄을 먼저 하셔야죠. set support action bar에 set display show를 home 이너블하게 하겠다. 그걸 출력값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이미지 파일명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다가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 디자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activity main.xml 문서에 레이아웃부터 먼저 잡아보죠.
자, 첫 줄에 나와 있는 XML 버전과 인코딩 타입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적인 액티비티 메인.xml 문서의 타입이 있었죠? 앞에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거, 그걸 지우세요. 지우시고,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XML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어지는, 즉 네임스페이스가 제공되어지는 안드로이드의 주소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이때 안드로이드의 레이아웃 위스하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의 하이트를 매치 페어런트로 처리했습니다.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의 화면의 부모의 크기만큼 크기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스가 매치 페어런트로 주는 게 아니라 컨텐츠의 크기만큼으로 해서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랩 컨텐츠라고 하는 값으로 주시면 되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확인 작업한 거고요. 그러면 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여러분들이 위젯을 거기다 이제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타입이죠. 그리고 이 에디트 텍스트에 대한 아이디를, 왜냐하면 에디트 텍스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주는데, 그 아이디의 리소스로부터 그 아이디를 참조해라. 그때 이름이 뭐냐면 에디트 1이다.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화면을 설정을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activity main.xml 문서를 이용해서 화면 디자인 및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잡았고요. 그 레이아웃 안에 위젯이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위젯, 또 하나는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 그리고 또 하나가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 그 다음에 이미지가 뷰 하는 위젯 해서 크게 4가지의 위젯을 넣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라디오라고 하는 버튼을 옆에 있는 일반적인 버튼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2개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라디오 그룹 안에서 라디오 버튼 2개를 이렇게 그룹핑을 했어요. 그렇죠? 요게 좀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 라디오 그룹은 이렇게 했냐. 자, 보시면 라디오 버튼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버튼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라디오 버튼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죠. 체크박스는 어때요? 체크박스는 한 개뿐만 아니라 체크가 여러 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제 라디오 버튼은 그룹으로 묶은 거고요. 버튼은 그룹으로 나중에 묶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같은 속성 내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버튼은 그냥 개별적으로 위젯을 하나씩 하나씩 선언해서 쓰신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레이아웃의 위스와 그 다음에 하이트, 이거는 이제 매치 페어런트로 해서 놨고요. 자, 그 안에 있는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위젯의 아이디가 에디트 1이에요. 그 다음에 버튼은 2개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버튼이 뭐냐면 btn 토스트, 그리고 또 하나의 버튼이 btn 홈페이지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디트 텍스트하고 버튼 2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라디오 그룹으로 넘어가 보시면, 라디오 그룹에서는 안드로이드의 레이아웃 위스를 랩 컨텐츠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 큰 사이즈로 해서 풀로 잡아준 게 아니라 그 컨텐츠의 크기만큼 잡아줄 수 있는 랩 컨텐츠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렇게 감싸는 형식의 그 정도 사이즈로 잡아주신 거고, 이때 안드로이드의 레이아웃에 그래비티를 갖다 가운데 정렬, 센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잡으신 다음에 라디오 버튼 하나하나를 이제 잡았고, 이때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의 아이디가 RDO Q,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이 아이디가 RDO R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위스와 레이아웃의 위스하고 하이트가 랩 컨텐트로 해서 이제 쌓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을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체크가 기본 true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디폴트로 무조건 화면에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 띄게 되면 얘가 디폴트로 먼저 보여주는 거죠. true 값이니까.
그리고 그때 안드로이드의 q 텍스트가 바로 뭐냐면 라지 q의 10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체크가 되어진 게 디폴트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위에 버튼처럼 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체크가 되어지는 동시에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이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미지가 보여주는데 이미지도 잘 보세요. 자, 위젯의 이미지 뷰라고 하는 위젯이에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아이디, 리소스 자원이 뭐냐면 IV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갖습니다. 이때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의 그래비티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센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소스를 한번 보실까요? 소스가 어디 있나요? 예, 골뱅이는 리소스를 참조하라는 의미였고 그게 어디 있냐면 드로우러블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 있는 이름이 Q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이미지의 소스 값이에요. 자,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동작 처리하기 위한 main activity.java 파일을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주성문 다 처리해 주세요. 예, 워드 파일 안에다가 이 소스 파일들 전부 다 확인하시고 카피해서 넣으시고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XML 문서의 각각의 라인별로 주성문을 확실하게 다루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세요. 이 내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만드셨던 화면 디자인 그 내용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동작 구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에디트 텍스트 하나 있었고 위젯입니다. 또 하나가 버튼 클릭하는 거 2개 있었고요. 그 다음 라디오 그룹으로 해서 라디오 버튼 2개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미지가 나타나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자바 파일 안에서 그 내용들을 기능화 처리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편에 있는 자바 파일에서 자, 클래스 이름은 main activity고 그 다음에 얘는 상속을 받았죠. 자, 이때 상속을 받았을 때 가장 일단 이미지가 보여야 되니까 이미지 뷰라고 하는 자, 오른쪽에 임포트 되어 있는 것을 미리 한번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내용이 임포트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이제 임포트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애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라디오 버튼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어떤 텍스트를 나타낼 때 텍스트 자체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뷰를 처리해야지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토스트로에서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포트가 이렇게 다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임포트가 되어지고 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그 밑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클래스 바로 밑에 필드를 선언하셔야죠. 필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dit 1. 그 다음에 btn 토스트, btn 홈페이지. 그 다음에 RDOQ라고 하는 애, RDOR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IV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애가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 있었냐면 앞에 있는 화면 디자인을 했던 XML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아이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XML 문서 안에서요 안드로이드 해놓고 난 다음에 골뱅이 해놓죠. 그건 리소스를 참조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 참조하는 아이디 이름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정했던 아이디라는 거죠. 그 아이디가 바로 edit1, btn 토스트, btn 홈페이지, 그 다음에 RDOQ, RDOR, 그리고 IV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지정했던 아이디들이 타입들이 있었죠. 하나는 edit 1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edit 텍스트였죠. 그러니까 edit 텍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해서 그 아이디를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btn 토스트나 btn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버튼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클래스 타입이죠. 그리고 RDOQ하고 RDOR은 라디오 버튼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위에 임포트가 이제 걸리시는 거죠. 임포트 걸리는 거 어떻게 해요? Alt 키 플러스 엔터 키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처리가 되어지는 것은 이미지 뷰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지원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임포트가 걸려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전역 변수처럼 사용을 하셔야 할 필드를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필드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편으로 넘어가서요. 오버라이드 부분이 이제 메소드죠.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메소드에 일단 디폴트가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 자 보시면 접근 제어자가 누구예요? protected예요. protected는 public과 private의 중간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접근 제어에 대해서는 자바 언어 쪽에서도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저하고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실 텐데 이거는 그냥 public은 그냥 모든 그냥 어떤 객체든지 간에 이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하게끔 오픈시켜 놓은 곳이 그냥 public. 그 다음에 private는 내가 선언되어 있는 요 클래스 내부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프로젝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를 중간에 섞어 놓은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미지가 XML 문서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들어가는 영역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어느 디렉토리에? 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레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그 밑에는 드로우러블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들을 png 이미지요. 그거 두 개, 뭐 여러 개를 집어넣어 놨죠. 그 내용이 화면에 보이게끔 처리해 주는 것이 이 코드 두 줄이에요. get support action bar 그 다음에 접근 제어 점 set display show home in 러블하게 이너블하게 그냥 디폴트로 나오게 하는 것을 출력값으로 해주고 그때 나오는 이미지가 어디냐면 R 클래스의 드로우러블의 IC 런처라고 하는 애가 얘가 먼저 뜨는 거죠. 이 이미지가 먼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앱 아이콘처럼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set 타이틀이 뭘로 나오냐면 so good 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제 위에 앱 여러 개 되면 위에 타이틀 바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 바에 이미지 나오고 그 옆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so good 앱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제 타이틀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앱상에서의 아이콘 이미지가 뜨게끔 만들어준 게 지금 바로 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왼편에서 만드셨던 필드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대입을 시켜줘야 되죠. 그 필드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activity main.xml 문서에서 만든 각각의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edit 텍스트라든가 radio 버튼, 이미지가 뜨는 곳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바로 뭐예요? find view by id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R 클래스에 들어가 있죠. R 클래스의 id에 edit1이라고 하는 아까 만드셨던 XML 문서에 만들었던 id 그리고 r.id에 btn 토스트 그 다음에 R 클래스 밑에 id가 btn 홈페이지 r.id가 라디오 버튼 RDO Q R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R 클래스의 id에 IB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애를 전부 다 이렇게 find view by id를 찾아서 각각의 타입들을 잡아주고 앞에서 선언되었던 필드에다가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대입을 시켜준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 그대로 이제 조금 더 버전업을 시킨 거예요. 이때 팁 하나. 혹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토스트라고 하는 애는요. 사용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팝업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된 어떤 시간이 있어서 시간 내에 디스플레이가 되었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스타일이죠. 이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사용자의 응답을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주게 되면 이게 누른 게 무슨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입니다 라는 것을 리스폰스만 하고 바로 이제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activity main.xml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view 클래스 안에 만들어졌던 위젯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의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동작 처리해 주는 곳이 이제 남아 있겠죠? 동작 처리하는 걸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 처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제로 동작 처리되어지는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시키는 거죠. 자, 버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토스트 기능에 의해서 메시지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기능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버튼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이트로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디폴트로 처음에 나왔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다시 위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 디폴트화 되어 있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이 그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를 하시는 방법들은 아실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첫 번째 btn 토스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고, 그 밑에 btn 홈페이지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RDO Q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 RDO R이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btn 토스트라고 하는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고, 그 이벤트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public void on 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스트 make text, 일단 텍스트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get application context 안에 그 아이디의 이름이 id1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get text to string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string으로 나타나는 것이 토스트의 속성이죠. length, 길이가 토스트, 그러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메시지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length가 short, 짧은 시간으로 show, 보여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나타나는 애가 바로 뭐냐면 get application context에 그 큰 따옴표를 묶어놨던 스마트 IT 버튼의 클릭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잠깐 보였다가 예, 토스트 랭스 숏에서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쇼하고 보여주고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버튼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버튼이죠. 예, btn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했을 때 set on click listener를 하게 되면 예, on click이라고 하는 메서드 밑에 public void on click, 그리고 이때 주는 것이 바로 뭐였었냐면 intend였어요. 자, intend라고 하는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예, intend 타입으로 주고요. 그 intend 타입에 여러분들이 사이트가 이동되어지는 거니까 URI 파서를 주는데, 그때 URL 주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URL 사이트로 해서 이동되어지는 내용들로 코드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코드는 앞에 실제 예제에서 1번에서 했던 그 네이트 사이트로 이동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 자, 그러면 버튼 두 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디오 버튼 두 개만 남았어요. 라디오 버튼. RDO Q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이 있었고, RDO R이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이 있었죠. 자, 얘네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set on click listener를 하게 되면 그 밑에 public void on click 메소드에서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 아이디 이름이 뭐였어요? IB radio라고, IB 안드로이드였죠. 예, 그 안드로이드의 set 이미지가 있는 리소스가 어디냐면 R 클래스의 드로우러블의 Q10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IV, 그러니까 이미지가 뜨는 그 속성 값이죠. 예, 안드로이드의 set 이미지의 리소스가 어디 있냐면 R 클래스의 드로우러블의 R이라고 하는 이미지 PNG 파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먼저 어떻게 돼요?
XML 문서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비오 클래스에서 사용되었던 위젯들, 그것들을 자바 파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디 액세스로 잡아줄 수 있는 전체 필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필드에 그 타입들을 잡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언되었던 필드를 XML 문서에서 만들었던 아이디하고 서로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게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R 클래스의 id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각각의 필드들을 동작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액티비티,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 안에서 메소드를 이렇게 전부 다 선언을 해서 코드화 시켜 주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이 처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 코드 작성하실 때 URI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뒤에다가는 제가 인텐드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RI라는 얘기는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나타나는 유일한 주소 책입니다. 즉, 인텐드로 해서 값을 주고받고 했을 때 그 값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에 기술된 값과 지금 값들이 서로 비교하는데 그게 맞는 값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URI입니다. 근데 이 URI는요, 여러분들 웹상에서 보시는 그런 그 URL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하는 거죠. 얘가 부분 집합이에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그 URL 주소를 타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되어지는 주소에 응답된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그럼 그 페이지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비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URI입니다. 그걸 보편화적으로 만든 주소가 바로 뭐냐면 URL이고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URL이고요. 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특정된 그 이제 어느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내가 이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바로 지금 있는 URI가 되는 거죠. 따라서 URI가 일치되어지는지를 먼저 판단을 내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접속한 페이지의 내용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틀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주소가 틀립니다. 아니면은 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는 게 바로 URI 때문에 그런 거예요. URI가 지금 내가 요청했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금 이 페이지를 요청한 사람한테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이미지나 텍스트나 아니면 오디오나 비디오의 클립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위임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 내용을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죠. 이 점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셔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인텐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인텐드는 제가 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요.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면 인텐드는 그 메시징 객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앱을 구성 요소로 할 때 그 어떠한 특정된 작업을 요청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요청된 세 가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액티비티 시작이 있고 또 하나가 서비스 시작, 마지막으로 브로드캐스트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 시작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메인 액티비티가 있죠. 그 앱 안에서 단일 화면을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인텐드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요. 이 액티비티의 새 인스턴스를 시작을 하려면 인텐드를 스타트 액티비티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시작할 액티비티를 설명하고 필수 데이터를 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텐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가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 서비스는 인텐드가 뭘 하냐면 시작할 서비스를 설명하고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필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이 인텐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텐드를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뭘 어떻게 했냐면 이 스타트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에 전달을 시켜서 인텐드가 처음에 시작할 모든 필수 데이터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이 이제 브로드캐스트인데 이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앱에서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스템이 부팅하거나 기기가 충전할 때 사용되어지는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인텐드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여러분들 버튼을 클릭을 하려면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에 1학기 때 배우셨던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뭐예요? 리퀘스트를 보낸 거죠. 그럼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리퀘스트를 처리해서 다시 레스판스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을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자, 왼편처럼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의 맨 윗단을 보시게 되면 앱 아이콘 나오고 그 옆에 타이틀 so good 앱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버튼 2개 나오고요. 라디오 버튼 2개 나오고 첫 번째 이미지 안드로이드 이미지가 기본 디폴트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버튼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토스트 이미지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사이트로 이동시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해서 여기 그 이미지 라디오 버튼 첫 번째가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체크드가 되어 있다라고 XML 문서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선택되었던 이미지 뜨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편처럼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의 결과를 실행 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실행 결과를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실행 결과가 나오도록 앞에 있는 XML 문서, 그 다음에 자바 파일, 그리고 이미지가 뜨기 위한 이 각각의 이미지의 그 내용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드로우러블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png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죠. 예, 가능하면 png 이미로 하세요. 여러분들 뭐 gif나 아니면 jpg나 이런 거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작업들을 조금 라이트하게 해서 바로바로 실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래서 웨이팅 타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작업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하셨죠. 예,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의 특징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트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 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요. 세 번째 내용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안에서 앱 아이콘을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 이미지가 저장되어지는 디렉토리, 폴더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프로젝트 트리 안에 보시게 되면 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레스라는 애가 있고요. 그 레스 안에 보시게 되면 드로우 러블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디스플레이 하는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원 소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카피 그리고 드로우 러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팝업 메뉴에 보시게 되면 페이스트 붙여넣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보시면 choose destination directory 즉 어디에다가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할래 라고 해서 OK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원소스 파일이 있는 경로명 그 파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집어넣고자 하는 그 폴더 안에다가 넣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 있는 드로우러블 디렉토리 안에 여러분들이 집어넣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이미지 파일은 가능하면 png 파일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이유는 그게 압축된 포맷 형식으로 지원되어지는 경량화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png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내용 또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했던 폴더하고요. 파일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트리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 폴더 중에 자바 폴더가 있고 레스 폴더가 있는데, 그 중에 자바 폴더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입력한 패키지 이름하고 동일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패키지 이름 안에 메인 액티비티.java 파일로 되어 있는 자바 소스 파일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 파일 안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 추가해서 완성된 코드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 액티비티, 그러니까 XML 문서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위젯들을 동작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이제 작업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스 폴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앱 개발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미지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문자열들을 저장된 이제 그런 폴더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드로우러블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폴더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레이아웃 폴더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는 XML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뭐였냐면 문자를 저장하는, 즉 strings.xm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셨던 그 XML 파일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외에 색상표를 저장하는 colors XML 문서나 문서의 스타일 타입을 저장하는 테마라고 하는 XML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때 메뉴 XML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그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은요, 1주 차에 하셨던 내용들, 2주 차에 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신 거고, 특히나 이때는 이번 주에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 어떻게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실행되어지는지 확인해 보신 거였고, 이미지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래픽 처리하는 부분들은요, 저 뒷부분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사이즈를 제어하는 방법,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방법, 뭐 이미지에다가 뭐 그라데이션 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등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뒤쪽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